전원일기가 익숙한 어른들도 오프닝 곡을 들으면 바로 아 하고 빵 사러 가는 애니 게임 몬스터. 어린 시절 동심을 키워줬던 포켓몬스터는 90년대 생이라며 모르기 힘들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죠. 시리즈는 계속 나오는데 인기는 여전히 많은데요. 특히 애니메이션에서 다양한 매력을 가진 포켓몬들과 주인공의 모험은 성인이 된 사람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고,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 괴담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켓몬스터 괴담 탑 10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괴담으로 포켓몬스터의 주인공 한지호가 식물인간 상태라는 의심으로 애니메이션 셔터에서 깨비짜 때의 공격을 받은 지호는 피카츄와 함께 죽도로 도망치다 번개가 떨어지고 상황이 급작스레 마무리되죠. 여기부터 본격적인 괴담이 시작되는데,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피카츄와 지호는 깨비짜한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호는 자기 책임이라며 너가 몬스터볼을 싫어해도 들어가라고 뒷일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남기죠. 지호가 피카츄를 구하려고 하는데 감독을 받은 피카츄가 번개를 맞고 방전 기술을 하죠. 피카츄의 기술까지 더해 강력해진 전류인데 지호가 살아있는데요. 이에 포켓몬스터 덕후들은 애니메이션 전체가 지호의 상상이 아니냐는 의혹을 던졌다고 합니다. 살면서 한 번도 보기 힘든 환상의 포켓몬을 여행차만 목격하고 나이를 먹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한 모든 지역에 등장하는 경찰과 간호사의 모습이 똑같은 이유가 지호가 알고 있는 모습이 하나뿐이기 때문이라는 근거도 들었죠. 그리고 전설의 포켓몬 칠색조를 보게 되는데, 피카츄와 영원한 우정과 행복을 소원을 들어주는 칠색조에게 소원을 빌어 피카츄와 친해지고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죠. 무인편 지호가 블루시티 체육관에 도전하러 갔을 때 블루시티의 수족관을 구경하는데 단순한 물고기가 등장하고 아보의 천적으로 몽고스가 등장하는데 작중에서는 환영이었고 포켓몬이 아닌 현실상의 동물들이 등장한 에피소드죠. 포켓몬스터 설정 초기에 포켓몬뿐만 아니라 일반 동물들도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반 동물은 사라지고 포켓몬만 남았다는 설정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포켓몬에 대한 설정을 숲이나 연못에서는 인간 이외의 생물체로 잡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을 없애버린 것이라고 하네요. 즉 지호 일행이 옹이의 도시락이나 식당에서 먹는 고기는 귀여운 포켓몬이었다는 사실. 다만 식용이 된 포켓몬의 가루를 강에 흘려보내면 살아서 부활한다고 합니다. 덩쿨이의 모티브는 덩쿨과 넝쿨입니다. 그리고 이 덩쿨이 빨간 장화를 신고 있으며 그 안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덩쿨이 포켓몬일까요? 아니면 덩쿨 안에 있는 무언가가 포켓몬일까요? 덩쿨이의 도감에는 덩쿨이를 파란 덩쿨이 뒤에 엉켜져 있는 정체불명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덩쿨 안에 얼음이 있음을 적어놨고, 여기서 덩쿨 자체가 포켓몬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포켓몬임을 알 수 있다고 하죠. 덩쿨이는 서식지가 단 한 군데입니다. 바로 21번 수로. 21번 수로는 대초마을 바로 아래에 있는 울타리로 막아놓은 길이죠. 수로라는 말답게 거의 물길입니다. 참고로 덩쿨이는 풀 포켓몬으로 물이 아닌 풀숲에 살죠. 그렇다면 덩쿨이가 사는 곳은 가장 위에 있는 숲, 저 조그만 곳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체가 거의 없는 포켓몬이라는 뜻이죠. 또한 이름의 유래를 보면 바다에서 죽은 왕자가 돌아왔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온몸이 파란색 덩쿨로 덮여있는 덩쿨이가 물가에서 실종된 아이라는 괴담이죠. 플리퍼의 진화 포켓몬인 슬리피가 피리 부는 사나이와 같이 아동 납치범이라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포켓몬 도감은 슬리피에 대해 주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며 아이에게 최면수를 걸어서 어딘가로 데려간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하죠. 또한 매우 배가 고파 있을 때 만난 인간을 강제로 잠재워 꿈을 먹어 치운다도 섬뜩하며 행복한 꿈을 꾸는 사람의 단점을 뺏어간다는 점에서 두려울 정도죠. 롱스톤 머리에 달린 뿔은 거대한 몸체 중 가장 중요한 부위로, 실제로 포켓몬스터 설정에서 롱스톤의 사망 원인은 대부분 싸움 도중 뿔이 부러져 죽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롱스톤은 머리만 무사하다면 거대한 몸체 전체가 부러지거나 잘려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리만 남은 롱스톤은 멀쩡히 돌아다니며 바위를 흡수해 몸을 재구성한다고 하며, 또한 이런 바디 체인지는 몸을 구성하는 바위가 낡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파라스는 극중에서 진화를 완곡히 거절합니다. 의지도 없고요. 이런 파라스를 약초 루나는 어떻게든 진화를 시키려 합니다. 파라섹트 등에 있는 엄청난 약초를 위해서죠. 동충하초는 곤충에 기생하여 숙주가 되는 곤충의 시체에 자실체를 지냅니다. 쉽게 말해 곤충에 기생하여 나오는 버섯을 뜻하며 겨울에 벌레였던 것이 여름에 버섯으로 변한다는 뜻을 가져 동충하초라고 이름이 지어졌죠. 이런 동충하초를 등에 달고 다니는 벌레가 바로 파라스이기 때문입니다. 파라스가 진화하면 파라섹트가 됩니다. 그리고 파라섹트가 되면 버섯이 엄청나게 커지죠. 즉 동충하초가 됩니다. 파라스 시절 본체가 벌레였고 버섯이 그의 일부였다면 파라섹트가 된 순간 본체는 버섯으로 바뀌고 몸뚱아리는 껍질에 불과하죠. 실제로 파라섹트의 눈이 투명한 이유는 죽은 물고기의 눈이 투명한 이유처럼 생명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메타몽은 뮤츠를 만들기에 앞서 뮤를 만들던 실험의 실패작으로 메타몽과 뮤의 몸체는 색깔이 비슷한 것은 물론 포켓몬 도감상에서 몸무게가 같죠. 또한 게임 내에서 모든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변신까지 할 수 있는 희귀한 포켓몬이며 결정적으로 포켓몬스터 1세대에서 뮤의 DNA를 복사하여 뮤츠를 만들려고 한 로켓단의 아지트 근처에서만 메타몽이 등장하죠. 야돌은 귀여운 외모와 두리뭉실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매력있는 포켓몬입니다. 야돌은 자신의 꼬리를 물에 넣어서 낚시를 하여 사냥을 하고 물고기 대신 셀러가 야돈의 꼬리를 물면 그것이 바로 야돈의 진화가 됩니다. 셀러가 머리에 물며 야도킹으로 진화하고 셀러가 꼬리를 물며 야도난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포켓몬스터 하트골드, 소울 실버 편을 보면 길 가던 도중 어떤 트레이너가 플레이어에게 말을 겁니다. 내용은 자신이 야돈의 꼬리를 100만원에 팔겠다는 소리를 합니다. 지금이라면 겨우 100만원이란 말은 그전에는 100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돈의 진화는 조개 포켓몬인 셀러가 야돈 꼬리를 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믿기도 없는 야돈의 꼬리를 물게 될까요? 그 이유는 야돈의 꼬리의 정체가 바로 이것. 야돈의 꼬리에서 흘러나오는 이것 성분 때문에 이것에 취해 야돈의 꼬리를 물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하여 야돈은 꼬리를 물어도 전혀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네요. 마자용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친근한 포켓몬입니다. 로켓단과 함께 익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마자용에겐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고 오로지 상대의 공격을 받아치는 포켓몬이라는 것입니다. 마자용은 참기 포켓몬입니다. 이러한 설명에 걸맞게 상대의 공격을 받으면 부풀어 올라 반격이 강해지고 마자용 두 마리가 모이면 참기 대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자용이 처음 등장했던 2세대 도감을 살펴보도록 하면 마자용의 특성이 바로 어둠 속에서 새까만 꼬리를 숨긴다고 하는데요. 마자용의 본체는 꼬리에 있다는 말이 있고 파란 몸의 마자용의 꼬리는 유일하게 검은색이며 특이하게도 꼬리에 눈이 달려 있죠. 즉 앞에서 마자용을 외치는 파란 녀석은 가짜인 셈이라고 하죠. 찌리리공은 몬스터볼에 갇힌 고호스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찌리리공의 눈과 고호스트의 눈이 똑같이 생겼으며 둘의 웃음소리가 소름 돋을 만큼 비슷하기 때문이죠. 또한 포켓몬 덕후들은 고호스트가 유령 포켓몬인 만큼 비밀의 입사인 몬스터볼에서도 깨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죠. 고호스트는 가스 포켓몬으로 벽도 통과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어둠 속을 좋아하는 고호스트가 버려진 몬스터볼 안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어두운 몬스터볼 안으로 들어간 고호스트를 사람들이 찌리리공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포켓몬스터 괴담 탑 10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괴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다음 리뷰도 기대해 주시면서 시간 순삭TV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좋아합니다.